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고기를 요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양고기를 스테이크로 먹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양은 램, 쉽, 머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램은 12개월 미만의 양들을 말합니다. 머튼이라 부르는 늙은 양은 앞니 세트가 2개 이상인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나이는 큰 앞니의 세트가 몇 개인지로 세더라고요. 양 부위 중에서도 가장 고급 부위라고 일컬어지는 갈빗대 중 프렌치렉을 들고 왔습니다. 저렇게 자그마한 것이 프렌치렉, 저거보다 크고 지방이 많은 것을 숄더렉이라 부릅니다. 이제 프렌치 트림이라고 하는 양고기를 먹기 좋게 손질해 보겠습니다. 몇 번 강조했지만 갈빗대가 있는 고기는 옆에 보이는 새우살이 있는 부분이 좋은 고기입니다. 쉽게 위에 있는 지방 한 층을 벗겨내 주겠습니다. 손으로 쭉쭉 뜯어도 되지만 잘 안되면 칼로 슥슥 긁어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쓰는 칼은 보닝 나이프라고 해서 셰프들이 고기를 손질할 때 주로 쓰는 칼입니다. 원래 한 번에 슥 다 벗겨줘야 되지만 정육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랫뼈를 이상하게 잘라서 붙어있는 뼈들을 제거하느라 고생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고난이 될지 저는 몰랐습니다. 프렌치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갈빗대를 이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 적당한 부분으로 선을 긋고 뼈 있는 부분을 칼로 긋고 손으로 슬쩍 민 다음에 검지로 걸어서 뼈를 쭉 잡아 당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뼈들 역시 제거하고 살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후에 위에 붙어있는 실버 스킨들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 살짝 붙어있는 새우살을 살리기 위해 전부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주시고 하나는 수비드 팬 시어링, 하나는 허브 크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비드를 해도 되지만 새우살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서 조리용실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어떻게 묶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단은 그냥 묶어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왼쪽으로 동그라미 한번, 오른쪽으로 동그라미 한번, 이걸 겹친 다음에 뒤로 해서 갈빗대에 묶어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처음 한번 봐서는 잘 이해 안되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다른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뒤쪽으로 갈빗대로 놓고 쭉 잡아 당겨 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방법 터득하는데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는 준비가 다 끝났으니 허브 크러스트용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추마릭, 페넨시드, 로즈마리, 타임, 허브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함께 52도에서 1시간 수비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니쉬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핏 갈릭입니다. 마늘을 저온의 기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라따뚜이 재료들입니다. 가지가 양이랑 잘 어울리기에 가지를 많이 사용해서 라따뚜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은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시고 뒤에 가지와 애호박을 같이 넣고 팬에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가지는 처음에 굽기 시작하면 스펀지처럼 기름을 쭉 빨아먹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익으면 기름을 다시 뱉어내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른다고 계속 넣으시면 나중에 기름 범벅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주세요. 애호박과 가지를 색이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준 뒤 다른 곳에 덜어내고 팬에서 피망을 빠르게 볶아주겠습니다. 오랫동안 볶으면 색이 안 이뻐지기 때문에 센 불로 빠르게 익혀주시고 이전에 가지와 애호박을 보관했던 곳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샬롯과 갈릭 콩핏을 넣어서 숨만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고 홀 토마토 캔을 넣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졸아들면 준비해둔 재료들을 모두 넣고 약불에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졸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리플라워 요거트 퓨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리플라워를 위쪽 부분만 잘라주시고 크림은 살짝 잠길 정도만 냄비에 부어준 뒤 약불로 조리하겠습니다. 조리가 끝난 뒤에 통에 담고 요거트를 약 절반 정도 넣어준 뒤 블렌더로 잘 갈아준 뒤에 체에 내리겠습니다. 퓨레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표면에 랩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씌워준 뒤 보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허브 크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파티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향들이 너무 좋습니다. 왼쪽부터 타임, 로즈마리, 딜, 파슬리, 민트입니다. 타임 로즈마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딜은 연어 혹은 해산물에 잘 어울리는 허브지만 양과도 궁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중국집에서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하는 동그란 파슬리는 쓴맛이 강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트입니다. 역시 양고기 하면 빠질 수 없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 가루와 빵가루를 같이 넣어서 준비해주고 적착제 느낌으로 디존 머스타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허브 잎을 모두 뜯어서 컨테이너에 넣고 푸드 프로세서로 갈아주겠습니다. 갈아주실 때는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용하는 블렌더 같이 날이 공중에 떠 있는 건 제대로 안 갈리고 밑에 들러붙기 때문에
푸드 프로세서라는 날이 밑에 달려있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녹색이 참 아름답죠? 이 향을 맡아보면 정말 복합적인 허브의 향이 납니다. 이제 콘핏 갈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잠길 때까지 넣어준 뒤 정말 약불로 불씨가 있는 듯 마는 듯 한 상태에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약 15분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이제 가지로 다른 가니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칼로 얇게 밀어준 뒤 오일을 살짝 묻히고 그릴팬에서 마킹이 나게 구워준 뒤 다른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그 후 마늘을 요리한 오일에 민트를 넣고 오일이 빠글빠글 소리가 날 때까지 정도만 가열한 뒤 상온해두면 민트 향을 우려낸 민트 오일이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허브 향이 나는 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니쉬들은 이제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양을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허브 크러스트용 양갈비는 팬에서 빠르게 표면에 색깔만 나게 구운 뒤 뜨거울 때 디종 머스타드를 골고루 발라준 뒤 허브 크러스트를 넉넉하게 두껍게 잘 발라줍니다. 이쁘죠?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만 200도 오븐에서 15분 로스팅 할게요. 그리고 수비드를 마친 양갈비 역시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서 표면에 색만 살짝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팅 하는 동안 나머지 가니쉬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로 예쁘게 자르고 싶었지만 이놈의 밑에 뼈가 계속 붙어 있어서 제대로 잘리지 않아 이렇게 중식도를 들고 와서 꽝 하면서 잘라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나름의 하이라이트라 생각했는데 완전 망했네요. 수비드 양갈비에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뼈를 한쪽으로 돌려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놓아주고 준비된 라따뚜이에 가지로 옷을 입혀서 기둥을 만들어준 뒤 콜리플라워 요거트 퓨레를 올려주시고 마늘도 올려주시고 녹색이 없으면 허전하니 허브를 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풍미를 위해서 민트 오일을 전체적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제가 플레이팅을 하는 동안 15분이 지났고 허브 크러스트에 레스팅을 마친 뒤에 칼로 이쁘게 자르려 했지만 이거 역시 쾅쾅 하면서 동강을 내주었습니다. 원형틀을 가지고 와서 라따뚜이를 깔아주고 그 위에 양갈비를 X자로 교차지면서 세워줍니다. 그 외 부분은 퓨레와 마늘 그리고 민트 오일을 뿌려주면서 디쉬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양이란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해서 무엇이랑 같이 먹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재료들을 응용하시거나 따라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사실 허브 크러스트로 양을 만드시면 가니쉬 없이 먹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수비드와 허브 크러스트 양갈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수비드의 부드러움을 따라오진 못했지만 허브 크러스트가 주는 향과 맛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만약에 양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꼭 허브 크러스트 한번 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